자, 제 18년도 2회차 제 1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제 1번 보시면 조명 방식 중 조명기구의 배광에 의한 분류 5가지. 자, 이걸 갖다가 우리 피사물에 대해서 직접으로 할 것이냐, 반직접으로 할 것이냐, 간접 조명할 것이냐, 반간접으로 조명할 것이냐, 또는 전반 확산 조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고려해서 하는 것을 배광 방식을 하는데, 여기서는 5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반직접, 간접, 반간접, 전반 확산 조명, 이렇게 해서 5가지 방식인데, 직접 조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무실에서 많이 하는 방식이에요. 사무실 하는 방식으로서. 자, 이렇게 이제 조명기구가 있으면 요즘에 LED로 많이 하니까 천정면에다가 이렇게 노출라든지 아니면 안쪽에다 넣어서 자, 매립해서 자, 빛을 갖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는 것이 직접 조명이다. 자, 이렇게 등기를 갖다 어떻게 부착하냐에 따라서 조명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1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2번 시퀀스 문제죠. 답안지의 도면은 삼상농용 유도운동기의 Y델타 기동 운전 제어의 미완성 회로도이다. 자, 이 회로를 갖다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Y델타입니다. Y델타. 자, 이 회로를 갖다 사용한 이유는 기동시 Y교선으로 자, 기동 전류를 줄이는 거죠. 자, 기동 전류를 3분의 1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Y델타 기동을 쓴다는 거예요. 이거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 갖다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전압은 이제 루트 3분의 1배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동 전류, 자, 기동 토크, 자, 이것도 이제 3분의 1배로 감소하게 된다. 자, 여기 이제 Y델타. 자, 그러면 요 그림상에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자, 접촉기가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활용이 됐어요. 접촉기가 3개가 되는데, 자, 요 부분 보면은 하나, 둘, 세 개를 갖다 이렇게 묶었네. 자,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번, 2번, 3번 잡으면 요 밑에는 4, 5, 6을 묶었겠죠. 이런 식으로. 자,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1번, 2번, 3번, 모타 코일이 4번, 5번, 6번이에요. 그럼 Y로 하려면은 얘를 갖다 4, 5, 6 갖다 이렇게 묶고, 그 다음 1번, 2번, 3번 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거는 Y에 해당되는 놈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Y 기동에 가는 것이 스타트잖아요. 스타트. 그러면 요거는 MCS가 되겠죠. MCS가 되고, 자, 여기는 이제 메인이겠죠. 메인. 그러면 당연히 2번은 뭐 MCD, 델타 운전용이죠. 그래서 자, 2번은 MCD가 이렇게 자,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가지니까 또 우리가 이거 한번 써볼게요. MCM이 있고 접촉기가 MCS가 있고 MCD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구분을 해서 잡아놓게 되면 자, 여기가 Y기동이고 여기는 델타 운전이라고 이렇게 잡읍시다. Y기동 델타 운전. 그 얘가 온이고 Y기동일 때는 얘가 온이죠. 그 다음에 델타 운전일 때는 얘가 온이고 얘가 온이어야 되겠죠. 나머지는 이렇게 5% 자, 표현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에 착안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 쭉 내려가면 MCM이 여자가 되고요. 타이머가 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MCS가 여자 되고, 요거는 이제 자기 유지, 인터록에서 열리죠.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설정 시간 후에 어떻게 되느냐. 설정 시간 후에. 요게 열리죠. 그러면 MCS가 소자가 되고요. 자, 얘가 원위치하면서 자, 얘가 붙죠? 그러면 MCD에서 델타 운전 들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회로가 좀 오래된 도면이긴 한데 출제는 잘 되고 있어요.
주제는. 자, 그러면 네, 물음을 갖다 보죠. 1번, 3번 해당되는 접촉기의 접점의 약호는 어떤 게 되냐 이렇게 말씀이니까 1, 2, 3번이니까 1번은 MCM이고 그다음 2번은 MCD고요. 3번은 MCS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접촉기 MCS는 운전 중에는 MCS 운전 중이네. 운전 중에는 뭐예요? 오프 상태가 되는 거죠. 오프 상태 또는 네, 소자 상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소자 상태가 된다. 자, 3번에 Y델타 기동 운전 결선도를 작성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주회로 갖다 작성을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주회로 부분을 갖다 작성할 때는 우리가 어떤 거에 좀 착안을 갖다 두셔야 돼요. 자, 위쪽 라인은 이제 그대로 연결이 된다. 건들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위쪽 라인은 이렇게 똑같이 여기가 1번, 2번, 3번이면 얘도 1번, 2번, 3번으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있고 그 다음에 이 모터 코일이 여기가 4번, 5번, 6번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된다고 했어요. 1, 2, 3번, 4번, 5번, 6번 잡았을 때 1, 6, 2, 4, 3호로 가는 방법과 자, 이렇게 한 칸씩 밀려가지고 2로, 2, 6, 3, 4로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걸 어떻게 그리면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 와서 여기서 자, 요 위에다 그리면 안 돼. 밑으로 가야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연결되고 두 번째 온 거는 세 번째로 연결되고요. 세 번째로 온 거는 첫 번째로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결선하면 주회로가 완성. 그 다음에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1, 6, 2, 4, 3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온 거는 이제 6번으로 갑니다. 6번으로. 이렇게 6번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4번이니까 여기로 가겠죠. 두 번째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3번에 온 거는 5번으로 가야 되겠죠. 3번은 5번으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를 다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두 개 중에 하나. 되셨죠? 자, 이게 바로 Y 델타에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자,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다. 이런 얘기죠. 2번 문제. 자, 고전적인 문제지만 얼마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 2번. 그래서 오프. 어떤 상태냐? 오프 상태 또는 소자 상태. 소자를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무여자 상태. 뭐 복구 상태. 오프 상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3번도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정리하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인텔리전트 빌딩은 빌딩 자동화 시스템, 사무 자동화 시스템, 정보통신 시스템, 건축 환경을 총망라한 건설과 유지 관리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빌딩이나 할 수 있다. 이러한 빌딩의 전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전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UPS에 대하여 다음 강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UPS라는 것은 우리말로 자 뭐라고 합니까? 무정전 자, 전원 공급 장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 UPS에서 AC-DC부와 DC-AC부는 이 변화한 부분의 명칭을 아까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서 들어와서 약식으로 했을 때 자 교류가 들어와서 직류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여기가 AC고 이것도 AC란 말이에요. 여기는 DC에서 교류를 바꿔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축전지에서 전기를 저장하고 있는 자 그런 부분이 됩니다. 여기는 축전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는 이제 교류에서 직류로 바꾸는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는 컨버터부가 되겠죠. 컨버터.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직류를 갖다가 AC로 바꿔주는 자, 인버터가 되겠지, 인버터.
그래서 요걸 갖다 순변환 장치, 이거를 역변환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버터, 인버터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컨버터, 그렇죠? 컨버터. 자, 그다음에 인버터. 순변환 장치, 역변환 장치. 자, 그 다음에 3번. 전력 공급을 위한 축전지가 필요한데 그때 축전지 용량을 구하는 공식을 쓰시오. 기호를 사용할 경우에 사용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다. 축전지 용량 C는 L분의 1의 KI에서 단위는 암페어 아워가 됩니다. 이게 축전지 용량이야. 그렇죠? 자, L은 뭐냐? 자, 바로 보수율, 경련, 용량, 저하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K는 용량, 환산, 시간 계수가 되겠죠. 자, I는 방전 전류. 단위는 암페어.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축전지 용량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를 할 수가 있느냐? 자, 그런 얘기. 그럼 이것도 이제 정리하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4번 문제입니다. 변압기 중성점 접지의 목적 세 가지, 개통 접지 목적 세 가지.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필기 시험 준비하면서도 많이 보기로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내용은 이상전압 억제다. 이상전압 억제. 두 번째는 대치전압을 경감시킨다. 세 번째, 보호개전기의 확실한 동작을 가져온다. 자, 이것이 중성점 접지하는 목적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간략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 자, 도면은 어떤 배전용 변전소의 단성 결선도이다. 자, 이 도면과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수변전 설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자, 66kV의 지금 전압이 들어오고, 자, 솔로 개폐기가 있고, 보시게 되면 여기에 PT가 있는데, 자, 지락 과전압 계전기가 있는 걸로 봐서는 자, 이 부분은 GPT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당연히 PT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율 차동 계전기가 존재하고요. 차단기가 있고, 여기에 GPT가 존재함으로써 영상 전압을 계측하기 위한 자, 전압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 설비 밑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GCT라고 하는 영상 변류기가 존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SG 선택 접지 계전기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자, 그렇죠. 이 도면을 보고 이제 자, 한번 볼게요. 문제를 조건을 보니까 주 변압기의 정격은 자, 1차 정격 66kV, 2차 정격은 6.6kV, 정격 용량은 삼상 10MVA라고 합니다. 자, 주 변압기의 1차 측에서 본 등가 임피던스는 자, 용량이 틀리죠. 정격 용량은 삼상 10메가라고 했는데 이때 임피던스는 기준 용량을 지금 100메가를 지금 줬어요. 100메가볼트 기준으로 16%이고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는 자기 기준으로 자, 7%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또한 각 피더에 연결된 무한은 거의 동일하다. 자, 차단기의 정격, 차단 용량, 정격 전류, 그 다음에 자, 변류기의 1차 정격 전류 표준을 지금 줬습니다. 자, 표를 이제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달로기도 표준 용량을 줬고, CT도 지금 보니까 자, 표준 규격으로서 지금 답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정격 전류는 5A이고, 자, PT의 2차 정격 전압은 지금 110V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1번. 차단기 1에 대한 정격 차단 용량과 정격 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차단기 1번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정격 용량과 정격 차단 전류를 구해 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구해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정격 자, 용량. 우리 차단 용량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자, 메가볼트 암페어는 자, 루트 3 곱하기 차단기의
전격 전압 곱하기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를 가지고 구하는데 이 식 가지고는 우리가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을 거란 얘기죠. 전격 차단 전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뭘 가지고 구해라? 퍼센트 임피던스가 존재하니까 단락 용량을 가지고 퍼센트 임피던스의 식을 가지고 구해라. 그러면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전격 용량으로 구할 수 있겠죠. 단위는 메가볼트 암페어이다. 자,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차단기에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는 여기서 보게 되면 변압기는 10메가이고 7%인데 자,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변압기 1차 측에서 본 자, 등가 임피던스는 100메가볼트를 기준으로 16%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16%에 대한 100에 100메가 기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625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오고요. 이때 전격 전류는 전격 전류 또한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루트 3 V분의 P로 구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자, 루트 3 곱하기 66kV니까 66kV에 10에 3승이 될 것이고 자, 용량은요. 변압기 용량이 돼야 되겠죠. 10 곱하기 10에 6승이 돼야 될 거예요. 자, 이걸 계산기로 눌러 보니까 87.48 암페어의 전류가 흐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나시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오답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표에서 정하라는 얘기죠. 66kV예요. 66kV에서 지금 전격 차단 용량이 얼마나 나왔어요? 625메가볼트 암페어. 그러니까 단락 용량이 625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왔기 때문에 표에 이거에서 얼마짜리를 선정하고요. 그렇죠? 자, 1000메가볼트 암페어짜리를 선정을 하고 자, 그다음에 전격 전류는 87.48 암페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격 전류는 얼마? 거기에서 가장 작은 얼마짜리? 600 암페어짜리를 선정을 한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다시 문제를 또 볼게요. 선로 계폐기 2에 대한 전격 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선로 계폐기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선로 계폐기도 이 전격 전류를 따라가니까 얼마가 됩니까? 루트 3 V분의 P에 10 곱하기 10의 6승에 대한 루트 3 곱하기 66 곱하기 10의 3승이 돼서 87.48인데 자, 선로 계폐기에 전류도 얼마짜리를 선정해? 600암페어짜리를 선정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답이고 요건 또 2번 답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공통적으로. 자, 3번 변류기에 대한 1차의 전격 전류를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3번 변류기. 자, 3번이 어디 있습니까? 자, 보시게 되면 변압기 2차 측이 되겠죠. 이 시트에 대한 변류비를 산정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변류비를 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번 또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전격 전류를 구해야 돼. 그럼 전격 전류는 루트 3 V의 P가 되니까 거기에 자, 변류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1.25에서 1.5배의 자, 여유 배수를 주셔야 되겠죠. 왜? 수전 회로에서는 1.25에서 1.5배. 자, 어떤 여유 배수를 줘야 될 것이고 전동기에서는 여유를 주지만 자, 우리가 전동기에서는 2배에서 2.5배의 여유 배수를 주겠죠. 그래서 수전에서는 1.25에서 1.5배 변류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여유 배수를 주고 전동기 회로에서는 2배에서 2.5배의 여유 배수를 주더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게 변압기 2차 측이니까 루트 3 곱하기 자, 6.6 곱하기 10의 3승에 자, 용량은 10 곱하기 10의 6승이 되겠죠. 곱하기 1.25배에서 자, 1.5배의 자, 여유 배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값을 봐 보니까 이게 1093.46에서 얼마가 나오냐면 1312.16 암페어가 나와요. 그러면 자, 표에 의거해서 자, 여기도 변류비를 줬기 때문에 1093을 자, 1093을 이상이고 1312에
포함이 되는 것은 1200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변류비가 얼마짜리? 1205짜리를 선정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205짜리가 선정이 된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전격 전류 1차 측에 대한 전격 전류는 얼마가 돼야 된다? 1200A가 돼야 된다. 만약에 자, 여기서는 1200A가 답이 돼야 될 것이고 변류비를 선정하시오라고 한다면 1200대 5짜리에 선정을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4번 PT4에 대한 1차의 전격 전압은 얼마입니까? 자, PT4번입니다. PT4. 자, 요 부분이 되겠죠. 여기. 자, 전격 전압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2차 측이니까 6600V가 되겠지. 그래서 자, 4번에서는 6600V가 될 것이고 만약에 PTB를 선정하시오라 한다면 6600대 110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로 표시된 기기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5로. 자, 5에 자, 요 부분이 되겠죠. 오픈 델타니까 이걸 우리는 GPT라고 해요. GPT. 그래서 5번은 GPT.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접지형, 계기용, 자, 변성기라고 합니다. 변압기.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자, 접지형, 자, 계기용, 자, 변압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피레기 6에 대한 전격 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피레기 6. 자, 피레기 6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있겠죠. 피레기 6. 그러면 전격 전압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자, 72kV가 되더라. 그래서 피레기에 대한 전격 전압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45는 288, 154는 144, 투투나인은 배전일 때는 18, 송전 라인일 때는 21, 그다음에 66일 때는 72kV가 된다. 자,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6번은 자, 72kV가 된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7의 역할을 간단히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7이 뭘까요? 보니까 7번은 여기 SG. SG라고 하는 게 뭘까? 선택 접지 계전기가 되겠죠. 그럼 선택 접지 계전기라고 하는 건 뭐야? 여러 회선에서 이게 다 회선에 있어서 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요. 지락 사고가 일어났을 때지.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OVGR을 통해서 자, 어떻게 GPT를 통해서 영상 전압을 우리가 계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GCT 영상 변류기를 통해 가지고 영상 전류를 우리가 검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지락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 어떤 다회선 배전 방식에서 자,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지락 회선을 자, 선택 차단하는 자, 이 계전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SGR, 자, 선택 접지 계전기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항상 뭐 GPT가 있고 GCT도 연결이 돼 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5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5번 문제를.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그 다음 문제를. 자, 이제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6번. 그림과 같은 송전계통 S점에서 삼상 단락 사고가 자, 발생하였다. 주어진 도면과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발전기가 있고요. 변압기가 11kV에서 154로 승합이 되고요. 차단기가 있고 여기에 3군선 변압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상 설비가 이제 있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조건표에서 자, 발전기와 변압기와 송전선과 자, 변압기와 조상기에 대한 용량과 전압과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자, 변압기 T2에 각각의 자, 퍼센트 리액턴스를 기준 용량 얼마로 하라고요? 10MVA로 환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변압기 2가 되겠죠. 변압기 2. 변압기 2는 상군선 변압기예요. 상군선 변압기. 이때 자, 첫 번째 10MVA로 지금 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기준 용량이 얼마예요? 25,000kVA이고 25,000을 지금 기준으로 여기는 자, 10,000kVA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면 자, 1차와 2차 사이에 자, 보시게 되면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겠죠. 그러면 1차와 자, 2차 사이에 퍼센트 리액턴스부터 해보시자고요. 10메가 기준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25메가가 되겠죠. 25,000이니까
25메가였을 때, 자, 자, 리액턴스가 12%였고, 이걸 10메가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이 수치가 얼마냐? 자, 4.8%가 나오더라. 4.8%. 자, 이제 2차에서 3차가 되겠죠. 퍼센트 리액턴스는 자, 25메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6%의 리액턴스 값을 갖고 있는데 10메가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6.4%가 되더라 이거야. 6.4%.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산합니까? 그렇죠? 퍼센트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 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의 백분율 값으로도 구할 수 있고 10V 자승의 Pg 그러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는 기준 용량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례식을 지금 쓴 거죠. 그다음에 자 3차에서 1차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자 10메가였을 때 9.5메가였는데 자 이걸 10메가로 해보니까 그대로 9.5%가 나오겠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는 해석이 됐고요. 자 2번 문제 변압기 T2의 자 1차, 2차, 3차의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여기는 1차, 2차, 여기는 2차, 3차, 3차, 1차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권선 변압기가 지금 이렇게 있을 텐데 우리는 1차를 P, 2차를 S, 2차를 T, 자 3차를 S라고 지금 칭한 거죠. 이때 1차와 2차 사이에는 4.8%, 자 2차와 3차에는 6.4%, 3차와 1차에는 9.5%의 값을 어디서? 1번을 통해서 구했어요. 그러면 2번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2번은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GP 플러스 GT가 얼마입니까? 4.8%고 자, GT 플러스 GS가 얼마예요? 6.4% 정도가 될 것이며 자, GS 플러스 GP가 9.5%예요. 자, 이걸 더해 보게 되면 자, 다 더해 봅시다. 더해 보면 이게 얼마나 나옵니까? 그렇죠? 자, 2배. 자, GP 플러스 GT 플러스 GS에 대한 자, 더해 봤더니 여기는 얼마가 돼요? 11.2가 될 것이고 11.2인데 20.7%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GP 플러스 GT 플러스 자, GS는 얼마나 나와요? 10.35 정도가 나오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이제 GP는 자, GP는 10.35 마이너스 TS니까 TS는 6.4예요. 6.4. 자, 6.4를 빼보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3.95 정도가 나올 것이고 GP는 3.95%가 나올 것이고 자, GS는 GT를 구해야 되겠죠? GT는 10.35에서 자, T는 PS니까 자, PS는 9.5가 되겠죠? 9.5를 자, 빼 보니까 자, 얼마가 나옵니까? 0.85가 나오더라. 그다음에 GS는 10.35 마이너스에 자, 9.5가 되겠죠. 10.35에서 자, 10.35에서 S는 자, PT가 되는 거니까 4.8이 되겠죠. 4.8. 자, 4.8을 빼 보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5.5가 나오더라. 5.5%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때 이 부분은 지금 얼마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3.9가 됐고 자, 여기는요. 0.85가 됐고 자, 여기는 5.5%가 나왔어요. 그러면 1번과 2번을 우리가 자, 이제 계산을 했고 자, 발전기에서 고장점까지의 10메가 기준으로 1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합성 리액턴스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도 이제 10메가 기준으로 기준 용량이 10메가이기 때문에 자, 기준 용량 10메가 기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다 바꿔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자, 50이었을 때 25%였는데 자, 10메가로 바꿔 보니까
얼마였습니까? 여기는 5%가 될 것이고, 자, 변압기도요. 50이었을 때, 50메가였을 때 10%였는데, 자, 10메가로 바꿔 보니까 여기는 얼마가 나옵니까? 2%가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송전선은요. 자, 그대로 10메가 했을 때 8%였는데 10메가니까 8%가 나오겠죠. 송전선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조상설비는 자, 10메가였을 때 10메가에 대한 15%니까 당연히 그대로 15%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발전기가 있고요. 발전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여기가 얼마입니까? 5%고, 자, 변압기가 있어요.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2%가 될 것이며, 자, 이제 차단기가 이제 존재할 것이고, 이게 송전선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변압기가 지금 상권선 변압기가 자, 이렇게 있겠죠. 1차, 2차, 3차 이렇게 있을 건데, 그 1차 측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는 얼마요? 3.95가 될 것이고, 2차는요. 자, 2차는 자, 0.85가 될 거예요. 0.85. 그다음에 여기 3차 측의 임피던스는 5.55가 될 겁니다. 거기에 조상 설비는요. 15%가 될 것이며, 이 송전선의 임피던스가 얼마가 됩니까? 8%가 되더라 이거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이제 여기 3번 문제를 좀 볼게요. 3번 문제. 퍼센트 리액턴스를 다 구했고요. 그 다음에 고장점까지의 단락 용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이 회로들을 이렇게 이제 바꿔봤어요. 그럼 고장점은 여기에서 고장이 일어나니까 자, 고장 용량 PS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렇죠? 퍼센트 임피던 리액턴스에 대한 100의 자, 기준 용량으로 구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걸 메가볼트 암페어로 이제 환산을 해봐야 되겠죠. 100이 될 것이고, 자, 여기 요 측면에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병렬이니까, 자, 여기는 발전기에서 자, 어디까지입니까? 발전기에서 T2 변압기 1차, 여기 1차까지. 그러면 이 부분을 더해 보게 되면 5 플러스 2 플러스 8 플러스 3.95가 돼요. 자, 이거 더해 보니까 18.95%가 나왔고요. 자, 여기 부분은요. 5.55 플러스 자, 15%가 되겠죠. 자, 이 부분 지워 보게 되면 그러면 자, 여기는 얼마입니까? 자, 20.5가 나와요. 20.5.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하고 더해지면 되니까 0.85 플러스 자 18.95 플러스 20.55를 자 18.95 곱하기 20.55로 나눠주게 돼서 더해주게 되면 이게 얼마냐? 10.71가 나옵니다. 10.71%가. 그러면 전체 합성 리액턴스는 얼마가 돼요? 고장점까지가 10.71가 돼요. 이게 몇 번이 돼요? 3번의 답이 되겠고 10.71%가 됐기 때문에 4번의 단락 용량은 10.71 곱하기 자 10메가 기준으로서 본 거죠. 자, 이걸 계산기를 눌러 보니까 93.37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고장점의 단락 전류. 자, 이게 4번이고요. 5번에 단락 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전격 전류인데 3상이다 보니까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자, 루트 3 V분의 P로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다시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5번 문제. 단락 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전격 전류가 될 것이고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100의 자, 루트 3 V분의 P가 돼서 자, 퍼센트 리액턴스는 얼마? 10.71가 될 것이고 자, 100 곱하기 자, 루트 3에 자, 여기 보셔야 되겠죠. 자, 사고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2차 측이에요. 여긴 지금 2차 측이잖아요. 그럼 2차 측의 전압은 얼마가 됩니까? 77kV예요. 곱하기
77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며 기준 용량은 10 곱하기 10의 6승이 되겠죠. 10메가 기준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700.1A가 나오더라.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중요점을 두고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퍼센트 임피던스예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자, 기준 용량을 정해서 자, 기준 용량과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기준 용량을 선정해서 기준 용량이 각기 틀리기 때문에 기준 용량을 선정해서 자, 이걸 비례식에 맞춰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구해주고 거기에 대한 단락 용량과 단락 전류 값을 구하는 그 식을 가지고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쉽게 또 풀 수 있는,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7번 볼게요. 다음의 논리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런 이제 논리식을 갖다 간단히 하려면 우리가 어떤 걸 좀 아셔야 되냐면 이런 걸 좀 아셔야 되겠죠. A 플러스 A는 A하고 A 도트 A는 A하고요. A 플러스 A 반은 1 나오는 거. A의 A 반은 0이 나오는 거. 자, 요 정도는 아셔야 논리식을 간소화시키기가 좀 편하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A 도트 1은 A다. 그쵸? 이런 것까지. 또 A 플러스 1은 1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이렇게 곱하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A 도트 A는 A잖아요. 자, 쓸게요. 자, 플러스 A 도트 B. 자, 플러스 AC인데 여기다가 도트 점을 갖다가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됩니다. 요거는. 그럼 얘는 뭐 나오냐? A 나오고요. 그 다음에 AB 나오고요. AC가 나옵니다. 공통이 A죠? 1 플러스 B 플러스 C. 자, 요거는 1 나와. 그래서 A의 1. 자, 그럼 얘는 뭐 나온다? A가 나온다. 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요거를 갖다 이제 간소화 자,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럼 조값을 갖다 이제 묶을 수 있는 거를 한번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간소화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C로 이제 묶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AB인데, 자, 그러면 AB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C로 한번 묶어주겠습니다. 자, C로 묶어주면 A바 플러스 요거 B에다가 자, 플러스 뭐가 돼요? B바가 되겠죠? 요거 됩니다. 자, 그럼 요 형태. 그럼 얘는 뭐 나온다? 1 나온다. 그러니까 C에다가 A바 플러스 요 자체가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요런 형태가 되겠죠? 자, 요때는 또 1이 나오네. 그러니까 C에다가 얘가 1 나와요. 요게 1이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된다? 자, 바로 C가 되겠죠. 요거다가 AB를 더해 준 거가 되겠죠. 그렇죠? 자, 플러스 AB. 플러스 AB니까 자, C 플러스 AB. 자, 이렇게 논리식을 간소화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잘 아셔야 되냐면 자, 바로 이 불대수의 정리라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불대수의 정리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아셨죠? 불대수 정리입니다. 자, 그걸 갖다 하셔야 이거를 이렇게 간소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간단히 하고서 또 뭐 그림을 그리시오, 유접점을 그리시오 이런 이제 문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7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항상 논리식을 간소화시킬 때는요, 자, 그런 내용이 좀 중요하다. 자, 다음 8번 문제 봅니다. 자, 회로 이론인데요. 자, 불평 3당 전압이 VA가 7.3에 12.5도, 자, VB가 0.4에 마이너스 100도, VC가 4.4에 154도일 때 각 대칭문 전압을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왔는데 이런 대칭문 전압을 갖다 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벡터 연산자라는 게 있잖아요. 벡터 연산자가 A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 크기 1, 그 다음에 여기가 A. 자, 여기가 A 자승이죠. 그래서 자, 요걸 갖다 기준했을 때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자, 여기는 1에다가 자, 플러스 120도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1에다가 플러스의 24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 이제 반대로 가면, 이렇게 반대로 가면, 요거는 1에다가 마이너스 120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자, 요거는 1에다가 마이너스 240도가 된다. 같은 크기의 표현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A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A 자승을 이렇게 표현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 바탕으로 해서 이제 V0, V1, V2 값을 다 한번 구해봅니다. 자, V0 값은 3분의 1에다가 다 더해야 되겠죠? A상의 전압과 B상의 전압과 그 다음에 C상의 전압을 더해 주는 겁니다. 자, 3분의 1에 VA는 7.3에다가 12.5도 플러스, 자, VB는요 0.4에다가 0.4에 마이너스 100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VC는 4.4에 154도, 4.4에 154도가 되겠죠. 요거는 그냥 이제 계산기를 누르시면 돼요. 계산기를 누르시면 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값이 지금 얼마가 나오느냐? 자, 보니까 영상전압은 1.46에 45.28도. 자, 이렇게 극형식으로 나왔어요. 크기가. 근데 뭐 극형식으로 하라 또는 뭐 복소수 표현할 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답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아니면 얘를 갖다가 자, 복소수 형태로 자, 표현을 해도 자,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딱 명확하게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자, 일단 교재는 이렇게 답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V1 값. 자, V1 값은 어떻게 정상분이니까 3분의 1에다가 자, VA 값은 그냥 가고 그 다음에 A의 VB가 되겠죠. 자, 그리고 A 자승의 VC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A하고 A 자승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야 돼요. 3분의 1에다가 자, VA 값은 그냥 똑같이 들어가요. 7.3에다가 12.5도가 됩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A를 넣어야 돼. A는 1에 120도죠. 자, 1에 120도가 되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VB가 들어가. 0.4에다가 자, 마이너스 100도가 됩니다. 그러면 크기는 곱해주고 각도는 더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기로 다 해결하면 됩니다. 자, 플러스에다가 A자승을 요걸 할 거지, 요걸 할 건지. 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뭘 쓰셔도.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 마이너스 120을 한번 써볼게요. 자, 요놈 곱하기. 그 다음에 4.4에다가, 자, 154도가 되겠죠. 요거를 계산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계산기 누르면 마찬가지로 크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3.97에 20.49도가 납니다. 자, 3.97에 20.49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역상분이 있네요. 역상분. 자, V2가 나오겠죠? 자, V2. 3분의 1에다가 A상전압 플러스 A자승 VB, 자, 플러스 A의 VC가 됩니다. 이렇게. 그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야 되겠죠. 자, 3분의 1에다가 VA 7.3에 12.5, 7.3에 12.5 또 플러스. 그 다음에 A자승 들어가는 거니까 1에다가 자, 마이너스 120도. 자, 요놈 곱하기 VB 0.4에 마이너스 100도. 자, 플러스 A가 들어가겠죠, 이제. 자, 1에다가 자, 120도 곱하기 마지막 4.4에 154도. 자, 이래서 V2 값을 계산하면 2.53에 마이너스 19.65도. 마이너스 19.65도.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하든지 아니면 자, 요거를 갖다가 자, 요런 식으로 복소수 형태로 표현하든지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특별한 명확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8번은 이렇게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식을 다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기본식.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근데 근래 들어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8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문제를 볼게요. 9번 문제. 9번 문제는 다음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구하여 답란에 작성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하는 거. 자, 절연 내력 시험입니다. 이 절연 내력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해요? 그렇지? 고압이나 자, 특고압으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얼마야? 7,000이 될 것이고 어디에? 권선과 자, 대지 사이에 자, 최대 사용 전압에 배수의 전압을 가해 주는 거죠. 배수의 전압을 가해 주는데 몇 분간 가해 줍니까? 아, 그렇지. 10분간 가해 주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표가 있지만 좀 쉽게 기억을 하자라고 해서 자, 고압이나 특고압이기 때문에 7000V가 기준이 돼요. 7000V 이하일 때에는 자, 몇 배? 1.5배, 5배수에 자, 전압을 가해서 10분간 가해서 견디면 되고 이때 자, 최저 전압은 얼마가 되더라? 500V가 되더라. 만약에 7000V를 초과하게 되면 1.25배의 전압을 가할 것이고 자, 이때는 중성점의 비접지 방식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용 전원이 있겠죠. 이제 22.9kV예요. 22.9kV인 자, 이거는 다중접지 방식이 되겠죠. 자, 다중접지 방식일 때에는 0.92배의 시험 전압을 가하고요. 자, 7000V 초과할 때 1.25배를 가할 때는 1500V가 최소 전압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4,000V라든지 345,000V일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요? 중성점의 직접 접지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자, 1호사는 0.72배의 시험 전압을 가하고 3, 4, 5는요 0.64배의 시험 전압을 가하죠. 우선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때 자 66kV, 자 6,600이에요. 비접지 방식이죠. 그러면 몇 배의 시험 전압을 가합니까? 1.5배의 시험 전압을 가해요. 그럼 6,600 곱하기 1.5 하니까 1350이 나오겠죠. 1350. 자, 1350이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13200이에요. 13200. 자, 13200이라고 하는 것은 다중접지라고 했기 때문에 다중접지는 몇 배? 0.92배. 그럼 13200 곱하기 13000. 자, 800이 되겠죠. 13800 곱하기 여기도 6900이 돼야 되겠죠. 최대 전압을 갖고 하니까 6900 곱하기 1.5배. 13800 곱하기 0.92배. 24000이니까 다중접지죠. 다중접지도 투투나인은 다중접지일 때는 몇 배? 0.92배. 그럼 24000 곱하기 0.92배. 자, 그렇게 해 보셔가지고 계산기 눌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또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제 뭐 절연 내력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자, 10번 문제 봅니다. 50스퀘어 0.3195km당 그 다음에 전장 3.6km 30전력 케이블의 어떤 중간 지점에서 일선 지략수가 생겨서 전기적 사고점 탐지 하나의 머레이 루프법으로 자, 보통 우리가 휘턴 브릿지라는 거 측정열과 그립트 같은 상태에서 평행이 되었다고 한다. 측정점의 사고점까지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또 우리가 자, 전장의 길이 L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측정점 여기서 했으니까 자 여기를 갖다가 이제 BG의 거리는 X라고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뭐예요? L에서 X를 자 빼준 자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브릿지 표현을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대각선 곱한 거는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리를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100에다가 L-의 X가 되는데 자 그럼 실제로 보면은 요거하고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갖다 더해서 얘를 갖다 뭐로 보고 요거를 자 2L-X로 보고 고장점을 갖다 X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자, 실적으로. 그래서 2L-X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100에다가 자, 뭐가 된다? X가 된다. 아, 여기는 20이군요. 자, 20. 자, 20에 2L-X는 자, 100에 X가 되고요. 자, 계산 편의상 요거 갖다 이렇게 지우면 5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2L-X는 자, 5X가 되고요. 넘어가니까 자, 2L은 6X가 되네요. 그럼 X는 6분의 2L 되니까 그럼 3분의 1L이 되겠죠. 자, 3분의 L에다가 L은 자, 얼마니까 3.6이 되는 거니까 자, 요거 계산하면 1.2km인 지점에서 사고가 났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20하고 여기를 2L-X 놓고 여기를 고정점까지를 X로 놓고 이렇게 브릿지 평행 조건을 쓰게 되면 이제 원하는 결과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0번은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또는 저항값을 갖다 이용해서 저항을 갖다 구해가지고 산출하다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간단하니까 자, 이렇게 길을 갖다 이용해서 산출하는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PLC 프로그램을 보고 다음에 물으면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단 S는 입력 A 접점, 진호고 SL은 입력 B 접점이고요. AND A 접점 A, AN은 AND B 접점. 그 다음에 O는 O와 A 접점, O에는 O와 B 접점, W는 출력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PLC 명령을 갖다 보고서 네더 다이어그램하고 출력의 논리식을 그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네더 같은 경우는 요 접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A 접점이잖아요. 얘가 A 접점을 갖다가 자, 네더도로 그리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접점 같은 경우는 네더로 표현하면 요 사이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요게 B 접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을 갖다 표현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접점으로. 자,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자,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시작을 했다. 그 예를 갖다 뭐 PLC 내려갔다 하면 여기서 스타트를 갖다 끊었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P000이 스타트 끊었다. 요놈하고 얘하고 뭐예요? 엔드낫이다 이런 얘기죠. 엔드낫. 직렬로 이렇게 엔드낫. 그게 M000이다. 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오한하시는 얘기 병렬로 자 같다는 얘기죠. 오한하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묶었다. 오원하시 M001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W, 라이트가 되죠, 라이트. 자, 쓰는 거 출력이 됩니다. 자, 출력. 이게 P01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력이 이렇게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의 논리식 쓰시오. 그랬으니까 출력의 논리식은 자, P011은 요거 P000, 그 다음에 도트에다가 M 빵빵빵의 B접점. 자, 플러스에다 병렬이니까 M001의 B접점. 이렇게 자, 표현이 되겠군요. 그래서 자, 11번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이게 11번에 관련된 자, 그런 문제다. 12번 문제를 볼게요. 어느 건물의 부하는 하루에 자, 240kW로 5시간, 자, 100kW로 8시간, 75kW로 나머지 11시간이 될 거예요. 11시간. 자,를 사용한다. 이에 따른 수전 설비를 450kVA로 하였을 때 부하의 평균 전력률이 0.8인 경우 다음 각 물음에 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의 자, 수용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수용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용률이 뭔지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1번 수용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수용과 한계가 가지고 있는 전체 설비 용량을 자, 뭘로 최대 전력으로 나눈 자, 100분율값. 우리는 이걸 뭐라고요? 수용률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보게 되면 최대 전력은 지금 240kW가 될 것이고 설비 용량은 450kVA예요. 450kVA입니다. 여기는 킬로와트가 되겠죠. 그러면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 여기다가 0률
0.8을 곱해서 백분율 값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아, 그렇죠. 66.67%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일부하율을 구하시오. 두 번째, 일부하율. 그럼 일부하율이란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 전력과 자, 최대 전력의 백분율 값이 될 거예요. 그럼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사용 전력량을 구해야 됩니다. 자, 사용 전력량 킬로와트 아워라고 하는 것은 240kW 곱하기 5시간, 그다음에 100kW 곱하기 8시간, 자, 75kW 곱하기 11시간. 그러면 얼마의 킬로와트 아워가 될 것이고, 자, 그래서 평균 전력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평균 전력은 그 얼마의 킬로와트 아워를 24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세모의 킬로와트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기 눌러 보셔야 되겠죠. 자, 고로 일부하율은 자, 이 세모의 킬로와트를 얼마로 240 최대 전력이 240이니까 거기에 대한 백분율 값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49.05%가 나오더라. 49.05%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수용률이 뭔지, 부등률이 뭔지, 자,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볼게요. 200kV인 단전met기 2대를 V결선하여 부하를 걸었을 때 계약 수전 설비에 의한 계약 최대 전력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단, 계단값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계약 최대 전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V결선했을 때 삼당 최대 출력은 누3 곱하기 한 대 용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트 3에다가 한 대 용량이 얼마? 200이죠. 그 200 누3이에요. 자, 요 놈을 갖다 계산하면 346.4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 첫째 자리 반올림이니까 346.4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자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용량이 같을 때는 이렇게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용량이 다를 때는 우리 이제 해설에 있는 것처럼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걸 갖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200 플러스 200에다가 요거에 0.866이다. 그렇죠? 이렇게 산출한 거죠. 그럼 200짜리 두 개에다가 0.866이니까 그럼 실적으로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3번은 이렇게 산출하시면 되고요. 1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4번 문제. 14번 문제. 다음과 같은 전열기와 전동기가 간선에 접속되어 있을 때 간선의 허용 전류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KC 기준에 의거해서 이제 한국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의거해서 간선의 허용 전류 구하는 방법이 이제 달라졌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식을 가지고 저는 풀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이렇게 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이제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혹여라도 이 문제가 이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또 답을 쓰실 수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조건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설계 전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IB라고 하는 것은 설계 전류이고, 그다음에 IG라고 하는 것은 케이블의 허용 전류가 됩니다. 자, 이때 자 간선에 흐르는 전격 전류는 자 설계 전류값보다는 크고 자 케이블의 허용 전류값보다는 작게끔 우리가 설계를 한다라고 봐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설계 전류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전동기에 흐르는 전류는 18A, 17A, 자 15A가 돼서 총 50A의 전류가 흐를 것이고 자 전열기에 흐르는 전류도 50A의 전류가 흐른대요. 그러면 자 이 설계 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자 50A 플러스 50이 되냐 보니까 100A가 될 거란 얘기죠.
100A가. 그러니까 그 100A가 되기 때문에 설계 전류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자 간선의 허용 전류는 얼마가 돼야 된다? 설계 전류가 100이기 때문에 100A가 되게끔 설계를 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구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좀 조정이 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방법을 이 조건에 맞게끔 구하긴 하지만 방법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적으시고 자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정이 돼서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간선의 허용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표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돼서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4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15번입니다. 다음 상용 전원과 예비 전원 운전 시 유의할 사항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기준 쓰는 건데요. 상용 전원과 비상용 예비 전원 사이에는 병렬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 인터로를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전용 차단기와 발전용 차단기 사이에는 전기적 또는 기계적 인터록을 시설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적절한 연동률을 갖다 갖춘 자동전원 개폐 장치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ATS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은 자, 16번입니다. 부하의 최대 수요 전력을 억제하는 방법을 세 가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자, 그거죠. 부하율. 부하율이란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나눈 백분율 값인데 그 최대 수요 전력을 자, 줄여야 된대요. 그러면 부하율을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한다. 첫 번째는 부하율이 커지면 되더라 이거예요. 부하율이 커지면 되더라. 자, 두 번째는 부등률이죠. 우리가 자, 부등률이란 합성 최대 전력이에요. 합성 자, 최대 전력에 대한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한 자, 각 개별 수용가죠. 수용가의 자, 최대 전력의 자, 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한 수요 전력을 억제하는 방법으로서 부등률을 키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등률을 키운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또 역률을 개선시킨다. 자, 역률을 개선시킨다는 얘기는 코사인 세타는 유효에 대한 자승 플러스 무효에 대한 자승의 자, 제곱에 대한 유효의 백분율 값이에요. 우리가 역률을 개선시킨다는 얘기는 뭘 가지고 자, 이 무효 전력을 가지고 조정을 하겠죠. 무효 전력을 가지고 조정을 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역률이 개선이 되는데 그 변압계 용량이 어떻게 유효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유효 전력은 변함이 없지만 자, 뭐가 무효 전력을 조정함으로써 변압계에서의 용량은 줄일 수 있더라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전압이고 전류라고 봤을 때 자, 이게 위상이에요. 위상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 이제 역률을 개선시켰어요. 여기다가 자, 무효 전력을 조정을 해갖고 역률을 조정해 보게 되면 유효 전력은 변함이 없지만 피상 전력은 이 피상 전력과 이 피상 전력의 용량은 같은 게 아니잖아. 용량이 줄어들더라 이거야. 그래서 역률을 개선시키게 되면 자, 최대 수요 전력을 억제시킬 수 있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죠. 또한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부하의 피크컷 제어. 부하의 피크컷 제어라고 하는 게 뭐야? 최대 전력이 되잖아. 최대 전력. 지금 이 최대 전력이잖아요. 부하의 피크 시프트 제어. 자, 설비 부하의 프로그램 제어. 뭐 자가용 발전 설비의 기동에 의한 피크 제어 방식. 뭐 그렇게 쓰셔도 되고 뭐 부하율을 키운다든지 부등률을 키운다든지 역률을 개선시킨다라고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번까지 자,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